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 매립장 환경 참사의 핵심인 고아토를 정부의 엉터리 행정 탓에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으로 논란인 정읍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빙자한 대나 술자리 모임이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제연합 세계농업대학 설립에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와 실제 유치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완주군 불법 매립장 환경 참사 꼭 지난해 이맘때 수면 위로 드러났었죠. 당시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것은 다름 아닌 불법 매립된 하수 찌꺼기, 바로 고화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정에 이 고화토가 친환경 재활용품으로 지정됐다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소와 페놀 등 중금속 발암물질 침출수가 나온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하수 찌꺼기를 단단하게 가공한 인공흙, 고화토 60여만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곳입니다. 빗물에 쉽게 녹아내리는 고화토 특성 탓에 부근 저수지가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차수막을 설치했다지만 지난 주말 사이 내린 폭우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한 40%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6월 말까지 해서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참사의 주범은 관리당국인 완주군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묻힌 고화토.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 재활용 인증까지 받은 명색이 재활용 제품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 차원의 판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골칫거리인 고화토를 한때는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지원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고화토 생산업체도 이 인증을 지렛대 삼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고화토 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네 기술을 좀 증빙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이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례나 위해성을 경고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무시하고 기술표준을 만들었고 또 관련법에 저촉되는 재활용품 인증까지 업체에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 요구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왔고요. 이제 표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환경부처 갖고 협의가 안 됐다고 감사원에 봤기 때문에 고화토 생산업체 대표는 매립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또 다른 업체와 완주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본인 업체와 고화토에 떠넘겼다며 억울해합니다. 제가 매립장을 14군데를 갔는데 전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관리 감독을 해놓고 저한테 덮어씌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죠. 완주 불법 매립장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 결국 완주군 매립장 사태는 완주군 공무원의 수수방관 이전에 정부 부처의 엉터리 행정까지 맞물린 환경 참사였음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무더위 쉼터 조기 개관을 앞두고 방역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현재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폐쇄 중인 노인복지시설 등 무더위 쉼터 4,500여 곳의 조기 개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설 대표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하루 한 번 소독을 진행하고 수시로 환기를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방역 대책이 강화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여름철 관련 시설에서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밀폐와 밀접, 그리고 밀집 공간은 QR코드 활용, 전자출입 명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고백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재시 의원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동료 의원의 성추행 고발 사건으로 뒤숭숭한 정읍시 의회도 의정 활동을 내세워 관광지에서
대낮에 이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한범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9일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열린 정읍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은 불과 10분. 의원 6명은 직원들을 대동하고 의회 차량을 이용해 군산으로 떠납니다. 군산에서 가장 먼저 들른 장소는 비흥안 근처의 한 횟집. 1인분에 4만 원짜리 점심을 먹고 몇 명은 술까지 마셨습니다. 정치 활동하다 보면 점심 때 가서 약간 반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주 먹는 건 아닌 게 어찌다 한번 먹은 것인데요. 이후 선유도를 방문한 의원들. 이번에는 한 회당 2만 원에 달하는 짚라인을 탔습니다. 일반 체험객이 와서 체험하고 갔고 술 드신 분들은 저희가 일부 제재를 했고 그래서 체험을 안 했고 관용차 이용과 고급 점심 식사 그리고 짚라인 탑승까지 시찰인지 관광인지 알 수 없는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정읍시가 구절초 공원과 내장산 리조트에 검토하고 있는 짚라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방문했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이 그 한번 현장 방문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구절 축제에 짚라인 설치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왜 해산을 앞둔 상임위원들이 갔던 건지, 견학에 앞서 술판은 왜 버렸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짚라인 업체로부터 벤치마킹에 필요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 안 좋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읍시 의회는 이미 동료 여성 의원의 성추행 고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숙도 모자랄 판에 민심의 정면으로 맞서 의정 활동을 빌미로 한 꼼수 여행을 즐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근 지방 의원들의 이딴 일탈 행위에 민주당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제시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간 불륜 사실을 시인한 시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정읍시 의회에서는 성추행 논란에 이어 의원 일부가 상임위 회의 직후 낮술을 마신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탈당으로 사퇴를 무마하는 등 사실상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착수합니다. 전북도 의회는 내일 1차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원별 희망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습니다. 오는 26일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상임위원을 선임한 뒤 각 상임위별 위원장 선출에 나섭니다. 전라북도가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농업대학 유치에 적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도인 전북의 유구한 농경 역사와 농업교육 역량이 경쟁력이라는 건데요. 부산이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유치한 터라 그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파견한 한국의 농업인재들이 스리랑카에서 양파 농사 기술을 전수합니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의 청년 농업인들이 양계 기술도 전수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 20개국의 센터를 열고 연간 2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코피아 사업을 통해서 20개국에 150억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대륙별로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에 연간 50억 정도, 총 2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도 연간 800억 규모의 예산을 해외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 관련 예산만 연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처럼 한국이 세계 식량기구에 많은 기여를 하는 만큼 세계 농업대학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부산이 해수부와 함께 세계 수산대학을 유치해 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어 농진청과 농수산대학이 있는 전북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지금 부산 세계수산대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충분히 그 농업에 관련된 인프라와 교육 훈련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역시 코로나19로 식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제기구도 농업인재 양성 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며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이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농업의 중심이 전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 향후 유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여름 이상 고온으로 사과 작황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사과 생육기에 고온이 지속되면 과일의 햇볕 대임이나 수확기 낙과가 발생하고 과육이 퍼석거리며 저장성도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아리수와 홍로 등 중생종은 여름 직후인 9월 초에 수확하기 때문에 고온 피해를 입기 쉽다며 미세살수 등을 활용해 온도를 7도에서 10도 정도 낮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유치 지원 활동이 본격화합니다. 익산시는 올해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93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분양률은 46%에 그치고 있고 대기업은 하림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조직을 투자 유치 중심으로 개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폐교가 추진되고 있는 군산 서해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5개 과목을 같은 교수에게 수업받을 정도인데 보다 못한 학교 측이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선조치 후 폐교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실험 실습만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군산 서해대. 신입생을 뽑지 않고 폐교를 추진하면서 전체의 40%에 이르는 14개 학과의 학생 수가 서너 명씩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재정난에 시간 강사조차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수업 조건이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5개 과목을 같은 교수에게 수업을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적응 아닌 과목을 할 때는 그냥 대충 문제 풀기 형식으로 넘어가고 국시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국가고시 위주로만. 1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대면 수업이 진행될 2학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줘야지. 내년 가면 더 열악해져서. 보다 못한 재단 측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폐교 이전에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부터 허락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수업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간 강사라도 한시적으로 채용할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가요. 그런데 1년 동안을 방치해두는 거나 똑같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 같은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양궁장 연습장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화살이 잘못 발사돼 차량 관통 사건을 빚은 양궁 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과실로 발생한 재물 손괴는 형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북 양궁협회의 자체 안전기준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지원활동 지원법에 연령 제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법은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만 65세로 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에 달하는 서비스 시간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대폭 줄어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순창군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 조성 사업으로 쾌적한 교실 환경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허현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쿨 조성 사업은 식물과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 정원을 교실에 만들어 학생과 전문가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 알아보기, 그린스쿨 활동 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심고 관찰을 통해 식물을 이해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린스쿨은 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로 확대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우리 교실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30명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4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업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치 기업 부담분 고용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1월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납료, 연체료를 모두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고용 유지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자체 실시하고 있는 장수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장수형 생활 속 거리두기는 타 지역 애경사 등 다중 밀집 행사 참여 자제하기, 전북의 타 시도 방문 후 14일간 능동적 자가격리 실천 등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QR코드 출입 관리 제도를 도입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임실군이 과수농가의 병충해 방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숭아 과수농가 2헥타르에 원격 병해충 방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무선 조종기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무인 방제를 할 수 있어 호흡곤란 등 크고 작은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시간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무더위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완주군의 음압 컨테이너 선별진료소가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5월 기존의 에어텐트형보다 폭염 차단과 냉난방기 설치, 주민과 의료진의 동선 분리가 가능한 음압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에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자치단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에서 재배된 체리가 전국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창체리연구회는 최근 고창 체리의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품종 전시와 시식회, 체리 따기 경품 추첨 등 체리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창 지역 30여 농가가 재배하는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달면서 새콤한 맛이 강하고 저장성과 식감이 좋아 여름철 과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주군 관광 홍보단이 발족했습니다. 무주군은 머루와인 동굴 등 관광지에서 활동 중인 관광 안내사와 문화관광 안내사 16명으로 관광 홍보단을 구성해 관내 20명소를 탑사하고 체험한 후 월별 여행 주제에 맞는 여행 코스와 관광지, 무주군과 관련된 홍보를 개인 사회관계망 등에 소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 내 청년 임대주택 입주가 본격화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과 29일, 30일, 4일간 청년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인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등의 우선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며 임대료는 전용 면적 17제곱미터에 월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전북지부가 오는 22일까지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2020 전북 보도사진전과 함께 중국 강수성 기자협회 교류전을 엽니다. 진안 문화원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진안 문화의 집에서 용담호의 사계절을 담은 4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는 오늘부터 완주 문화재단 한 달 살기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주 기린미술관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서양화가 김부견 초대전을 갖습니다. 이정재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김재 씨가 오늘까지 제21회 김재 지평선 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일을 접수받습니다. 전북 지역 금융기관과 도 출연기관에서 근무할 공기관 직무 인턴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 제10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오는 18일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사업용 운수 종사자 현지 출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 지부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벌점 40점 미만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0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17도에서 29도, 장수 16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7도, 고창은 19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임실, 남원, 고창이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